네, 하지정맥류가 있으신 분들의 불편한 증상은 대부분 종아리로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종아리가 저리고 무겁고 아프고 자다가 쥐가 나고, 하여튼 종아리가 불편한 증상이 생기는 게 이제 하지정맥류 증상이고요. 이런 증상은 움직이면 좀 덜하고, 가만히 있을 때, 가만히 서 있거나 가만히 앉아 있을 때 증상이 좀 심해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간혹 가다가 특이하게도 이제 허벅지나 아니면 발 쪽으로 불편한 증상을 보이는 하지정맥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하지정맥류하고는 달리 그 하지정맥류의 큰 가지가 부분적으로 이제 크게 역류를 할 때 이제 부분적으로 생길 수가 있는 증상인데요. 이런 분들도 대부분은 종아리 증상과 함께 그런 발 증상이나 허벅지 증상을 보이는 게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제 왜 이렇게 발 쪽으로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간혹 있고, 특히 종아리도 불편하지만 발이 더 불편해 하시는 환자분들이 정말 간혹 드물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를 좀 보여드림으로써 전형적인 종아리 증상 외에 다른 부위의 증상이 생길 때 어떤 단계를 밟아서 치료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환자분의 케이스는 약 60세 정도 되신 남자분의 케이스입니다. 종아리에도 불편한 증상이 있지만 발 뒤꿈치의 내측 부분, 즉 엄지발가락 쪽 부분의 발 뒤꿈치가 이렇게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 굉장히 심한 통증을 보이시는 환자였습니다. 이 환자분은 이 통증으로 인해서 뭐 정형외과의 족저염이라든지 또는 혹시 허리가 안 좋은 게 아닌가 해서 허리 MRI까지 다 찍어 보신 분인데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었던 환자입니다. 그리고 다리 쪽에는 크게 이렇게 많이 튀어나온 하지정맥류가 관찰되지 않는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본인 증상이 이제 종아리에도 불편한 증상도 있고 하니까 하지정맥류가 아닐까 하고 이제 인근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셨더니 정말 역류가 있는 소견이 관찰이 돼서 다시 한번 이제 치료를 위해서 저희 병원에 오신 케이스였습니다. 이전 병원에서도 그렇고 저희 병원에 처음 내원했을 때 이제 밖에 보이는 혈관은 크게 관찰되지 않았고요. 그런데 이제 다리에 불편한 증상을 보이는 양상이 가만히 있을 때 더 불편했고, 활동하면 그 증상이 조금 완화되는 특징이 있었으며 그 증상이 이제 종아리에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혈관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환자분은 대복제 정맥과 소복제 정맥에 모두 역류를 보이는데요. 원래 이 대복제 정맥의 역류를 보이게 되면 이 역류가 되는 방향이 역류가 되다가 이제 종아리 내측에서 발목 내측으로 역류가 진행되면서 발등 쪽, 엄지발가락에 있는 발등 쪽으로 역류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그쪽에 불편한 증상을 보이고요. 소복제 정맥에 의해서 역류가 보이는 경우는 이 역류가 진행이 돼서 종아리 뒤쪽으로 역류가 된 소복제 정맥을 따라 종아리 뒤쪽으로 역류가 된 이후에 발목 외측으로 역류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환자는 이상하게 특이하게도 발목 외측에 그 소복제 정맥이 위치하는 것은 아주 작고요. 이상하게 특이하게도 이 사람은 발목 내측으로, 그러니까 발 뒤꿈치에서 내측 쪽으로 큰 분지가 있었던 환자입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역류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증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환자분에게 저희가 처음 한 것은 바로 수술을 권유한 것이 아니라 압박 스타킹과 정맥 혈액순환제 복용을 먼저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2주 정도 압박 스타킹과 약물 치료를 좀 했더니 종아리 증상은 확연히 좋아졌고요. 발 쪽의 증상이 한 50% 정도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환자 스스로도 이 정도면 정말 살만하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 불편했던 발의 증상이 좀 호전이 됐기 때문에 수술에 대해서 서로 동의를 하고 수술을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수술을 했더니 이 대복제 정맥과 소복제 정맥이 이제 역류로 인해서 굉장히 두터워져 있었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소복제 정맥이 그 발목 내측으로 진행하는 분지가 굉장히 커져 있어서 그쪽을 다 근본 수술로 완벽히 제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종아리 내측과 발목 가까이에는 이 신경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레이저 수술이나
최근에 도입된 많은 다른 이 정맥류 수술들은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본 수술로 모두 다 제거를 했더니 수술 다음 날부터 거의 이 평상시에 불편했던 그 증상이 바로 없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압박 스타킹을 신지 않고 이렇게 본인이 테스트를 해봤을 때도 불편한 증상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지정맥류에 의해서도 발 쪽에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 그런 그 발의 증상이 수술에 의해서 호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증명을 한 케이스가 될 수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발 증상을 보이는 하지정맥류 환자가 매우 드물다는 겁니다. 매우 드물기 때문에 그 증상이 이 역류가 되는 이 복제정맥 쪽에서 역류가 되는 방향과 어느 정도 일치를 해야지 조금이라도 그 연관성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전에 반드시 압박 스타킹과 약물 치료를 통해서 그 증상이 호전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하지정맥류가 있기는 있는데 발이나 종아리에 불편한 증상을 만들지 않을 수도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압박 스타킹과 약물 치료에 의해서 반응하는 것을 반드시 확인을 하고 거기에 반응을 할 때 그때 이제 좀 더 침습적인 이제 수술이나 이런 더 공격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